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시지 않나요? 식사 후 30분만 지나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소화제를 찾게 되거나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하거나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지는 경우 말입니다. 저는 30년간 소화기 건강을 연구해온 건강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위장 문제가 아닌 우리 몸에 숨겨진 장기인 췌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췌장이 망가지면 당뇨병은 물론이고 소화불량, 영양실조, 심지어 면역력 저하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약물 없이도 음식과 생활 습관만으로 췌장 기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김모 씨는 8주 만에 소화불량과 혈당 수치를 정상화했고 70대 박모 씨는 6개월 후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췌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은 위 뒤쪽에 숨어 있는 길이 15cm 정도의 작은 장기지만 두 가지 핵심 기능을 담당합니다. 첫째, 소화효소를 만들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일입니다. 둘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췌장은 왜 망가질까요?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자극입니다. 기름진 음식, 술, 스트레스가 췌장을 계속 자극하면 마치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처럼 지쳐버립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췌장의 혈류량이 30% 이상 감소하고 효소 분비량도 젊을 때의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염증 반응입니다. 손상된 췌장 세포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전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췌장은 간과 함께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췌장 회복 음식은 여주입니다. 여주는 쓴맛 때문에 기피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릴 만큼 효과가 뛰어납니다. 여주에 들어있는 차란틴과 모모르디신 성분이 췌장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루에 여주즙 50ml, 약 소주잔 하나 정도를 아침 공복에 마시면 됩니다.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사과나 배를 조금 넣어서 갈아서 드세요. 단, 여주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강하므로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실제로 65세 최모 씨는 여주즙을 2주 동안 마신 후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일반 브로콜리보다 20배 많은 설포라판이 들어있어서 췌장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설포라판은 췌장 세포 안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몸속 청소부가 췌장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를 생으로 씹어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단,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하루 15g으로 줄이시고 삶거나 데쳐서 드세요. 55세 이모 씨는 브로콜리 새싹을 매일 먹은 후 한 달 만에 소화 불량이 80% 이상 개선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속이 편해졌다는 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차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췌장으로 가는 혈류를 30% 이상 증가시켜서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소화효소 분비를 자연스럽게 자극해서 음식물 분해를 도와줍니다. 생강 20g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 500ml에 10분간 우려내어 드세요.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농도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식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68세 조모 씨는 생강차를 3주 동안 마신 후 식후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소화제를 끊을 수 있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속이 따뜻해져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췌장 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아연과 마그네슘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호두 6알, 약 30g 정도를 아침이나 간식으로 드세요. 단, 칼로리가 높으므로 다른 견과류와 함께 드실 때는 양을 조절하세요. 72세 정모 씨는 호두를 꾸준히 드신 후 4주 만에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6.5%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변비도 함께 해결되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셨다고 하시네요. 호두는 껍질째 보관하다가 먹기 직전에 까서 드시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부 마사지입니다. 췌장은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부 마사지를 하면 췌장 주변 혈류가 40% 이상 증가하고 림프 순환도 개선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10회 원을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10회 원을 그려주세요. 하루에 3번, 식사 2시간 후에 하시면 됩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적당한 압력으로 5분간 마사지 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복부 장기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3세 한모 씨는 복부 마사지를 시작한 후 2주 만에 소화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숙면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김영수 씨는 2년 전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급성 췌장염, 의사는 금식과 수액 치료를 권했지만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조금만 먹으면 속이 아프고 체중은 10kg이나 빠졌습니다. 그때 김 씨가 찾아온 것이 바로 자연치유법이었습니다. 첫 2주 동안은 여주죽과 생강차만으로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죽이나 미음 위주로 조금씩 드셨죠? 3주차부터 브로콜리 새싹을 조금씩 추가하고 복부 마사지를 하루 3번 실시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4주째부터 나타났습니다. 소화 불량이 줄어들고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8주 후 혈액 검사 결과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12주 후에는 일반 식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체중도 7kg이나 회복했죠? 현재 김 씨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등산과 여행을 즐기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힘을 믿고 실천한 결과라고 김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1세 박순희 씨입니다. 박 씨는 15년간 당뇨병으로 고생하며 인슐린 주사와 혈당 강화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력 저하와 손발 저림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박 씨는 먼저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주즙을 매일 아침 마시고 호두를 간식으로 드셨죠? 점심과 저녁에는 브로콜리 새싹 샐러드를 빠뜨리지 않고 드시고 생강차를 하루 3잔 마셨습니다. 동시에 복부 마사지와 가벼운 산책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2주 만에 혈당이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4주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 8주 후 의사와 상담을 통해 혈당 강화제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6개월 후에는 인슐린 주사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박 씨의 혈당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고 시력도 많이 회복되어 독서를 즐기고 계십니다. 75세가 되어서야 진짜 건강을 되찾았다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박 씨를 보면서 자연 치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하루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 기상 후 미지근한 물 1컵, 오전 7시 여주즙 50ml, 공복에 천천히 마시기, 오전 8시 아침 식사, 브로콜리 새싹 30g, 오전 10시 생강차 첫 번째, 호두 3알, 오후 12시 점심 식사, 브로콜리 새싹 샐러드, 오후 2시 복부 마사지, 5분간 시행, 오후 3시 생강차 두 번째, 호두 3알, 오후 6시 저녁 식사, 가벼운 메뉴, 오후 8시 복부 마사지, 생강차 세 번째, 오후 10시 복부 마사지, 마지막 시행. 이 일정을 최소 8주간 꾸준히 지켜주시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부터 2주차 소화 개선 시작, 속쓰림 감소, 식욕 회복. 3주부터 4주차 혈당 수치 안정, 체력 향상, 수면 개선. 5주부터 8주차 췌장 기능 정상화, 체중 회복, 전체적 컨디션 호전. 3개월부터 6개월 약물 용량 조절 가능, 합병증 위험 감소, 완전한 일상 복귀. 중요한 것은 개인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 기존 질환, 생활 습관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라도 기록해 보세요. 세 번째 사례는 69세 장철민 씨입니다. 장 씨는 췌장염과 함께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위염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7가지 약을 복용해야 했고 부작용으로 식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약물 상호작용이었습니다. 췌장약과 위장약이 서로 효과를 상쇄시켜서 치료 효과가 떨어졌죠. 의사도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 씨는 과감하게 자연치유를 선택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기로 했죠. 첫 달은 기존 약물을 유지하면서 자연요법을 함께 시행했습니다. 여주즙은 위염 때문에 절반으로 줄이고 생강차는 연하게 우려서 마셨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살짝 데쳐서 드시고 호두는 하루 4알로 늘려서 드셨죠.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수치가 동시에 개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혈압이 160에서 135로, 콜레스테롤이 250에서 190으로 혈당도 안정화되었습니다. 위염도 거의 완치되어서 속쓰림이 사라졌죠. 의사는 믿을 수 없다며 검사를 다시 해봤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6개월 후 장 씨는 7가지 약을 모두 끊고 자연요법만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몸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라며 장 씨는 기뻐하셨습니다. 현재 장 씨는 텃밭 일을 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췌장 건강이 회복되면 전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면역력 강화.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정상화되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둘째, 피부 개선. 영양소 흡수가 원활해져서 피부가 윤기나고 탄력이 생깁니다. 셋째, 체력 향상. 에너지 대사가 정상화되어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이 넘칩니다. 넷째, 뇌 기능 개선. 혈당이 안정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다섯째, 심혈관 건강.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성 췌장염. 진행 중이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세요. 둘째, 당뇨약 복용 중이신 분은 혈당 모니터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절하세요. 셋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생강차와 여주 농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넷째, 갑상선 질환자는 브로콜리 새싹을 데쳐서 드세요. 다섯째,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호두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를 드세요. 또한 금주는 필수이고 금연도 꼭 해주세요. 술과 담배는 췌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췌장 질환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 검사를 받으세요. 극심한 복통, 황달, 급격한 체중 감소, 지속적인 구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주즙 한 잔, 브로콜리 새싹 한 줌, 생강차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회복 과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건강한 췌장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 건강 회복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